네,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청 일자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이제 보통 대부분 올려주거든요.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매년 변경되는 거다 보니까 내 사업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작성해 놓고 내년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약간 양식만 변경해서 대부분 비슷한 칸, 비슷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저장해두고 꼭 매년 새로 한 번씩 리뉴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여기를 한 칸 한 칸 채우면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요 화면인데요. 여기 업체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체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간판 이름 적어야 되나? 그거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상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뭐 굳이 한 줄로 넣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내용 누락 없이 채워 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에 대표이사 성함 적으시면 되고 설립일자에 사업자 등록 증명을 보시면 개업일과 사업 개시일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업일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편하신 분들은 2021년 4월 1일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법인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생년월일에는 대표이사 생년월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 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본사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유선 전화번호가 있으면 유선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없을 경우에는 대표님 개인 휴대폰 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동일한 내용이죠.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 이메일은 본인이 사용하는 메일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사용하는 이메일이 없다 그러면 공란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팩스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유 구분은 내 사업장이 임대인지 자가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집 물어보는 건가?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컴퓨터를 조금 잘 만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똑같이 채워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컴퓨터를 잘 못 만진다 하면은 이 양식 그대로 출력하셔서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채워주시고 보증금 뭐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과 월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인데요. 요거는 보통 식당 하시는 분들, 뭐 도소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해당이 없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입력은 자유입니다. 판매 방식은 직접 사업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지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이겠죠. 도소매 하시는 분들,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만 온라인 여부 이쪽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동 상황 부분인데요. 여기는 내 사업장이 한 달에 며칠 정도 가동되는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주말 빼고 이제 평일만 일한다. 그러면 월 평균 22일 정도 적어 주시면 되고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업장이 가동되시는지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9 to 6, 9시간 정도 가동된다. 기계기구 부분인데요. 보유한 사업장 장비를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사무실이라고 하면 일반 컴퓨터 몇 대 있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지 언제 설치했는지 누구 명인지 법인 소유인지 대표자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뭐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오피스 이런 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뭐 기계 기구를 사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면 본인 소유겠죠? 본인 소유로 적어주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작성이 완료됐고 이제 두 번째 회사 연역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내가 뭐 연역이 따로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뭐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뭐 식당 운영하신다던가 뭐 대표자 변경이 없었고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연역이 있나? 일단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기관 담당자가 봤을 때 일단 정성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으려고 했는지 이 정성 또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공란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설립 그리고 사업장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적으세요. 사업장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 진행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연역을 적어주시면 되고 경영진 이 부분은 나 말고 실제로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다고 하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1인 소상공인이나 따로 직원을 둔 대표자가 혼자인 분들은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 인적사항들은 여기 4번 란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대학교 이름,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동업종, 종사기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란은 최대한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중소기업. 그리고 이전에 사업해본 이력이 있다고 하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폐업 기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전 동업종 종사기간,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건설업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종사했는지를 작성하는 란이기 때문에 관련 수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매출 현황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업계획서 양식에는 보통 단위가 100만 원이라는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1이면 100만 원, 10이면 1000만 원, 1000이면 1억,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단위, 즉 뒤에 100만 원 단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 2, 3이면 1억 2,300, 150이면 1억 5천,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을 발급받아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올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연간 기대 매출, 내년도 기대 매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내년도를 올해랑 비슷하게 적는 A 사업자, 그리고 내년도 기대 매출을 상승해서 작성하는 기대 매출 사업자, 누구를 조금 더 기관 담당자가 긍정적이게 평가할까요? 연매출액은 무조건 올해 대비 한 20% 정도 신장된 매출로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20%, 약 4억 4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수출이 있으신 분들은 수출 달러까지 기대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수출이 따로 없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냐,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유가 내가 이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3분기야. 근데 직전 연도에 3분기가 호황이었네? 4분기가 0원이고, 2분기가 1억이고, 1분기가 2천. 이렇게 분기별로 내 사업의 특성을 기관 담당자가 파악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되지만,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월별 카드 매출 내역을 발급받아 보시면 되지만, 완전 딥하게까지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수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요거래처,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매출처라는 개념이 따로 없으시겠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거래 품목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 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판넬, 건축공사, 이런 식으로 내 사업에 대한 판매, 상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 비중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고, 도소매업 이런 식으로 실제 매출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비즈에게 판넬을 판매하고, 이 한비즈라는 회사가 연간 매출액의 비중을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비즈 회사, 이 업체에는 건축공사, 한비즈 회사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의 비중을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결제 조건이 안 좋은 업체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결제 조건이라는 칸이 있는데, 외상이 있으시면 비율을 한 70대 30, 거래 기간은 결제 주기겠죠. 외상이 있는 회사라면 외상 비율을 기재해 주면 되지만, 없을 경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외상 비율이 30%, 10%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결제 기간은 결제 주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보름 결제, 한 달 결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주식회사 한비즈와 거래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됐는지 18개월, 20개월, 편한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결국 담당자가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오차 범위가 크지 않는 이상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 매입은 어디서 하는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식재산권, 보통 식당 하시는 분들 특허 없으시겠죠? 실용신안 없으시고, 상표 등록이 있으면 상표 등록에 똑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ESG 없고 없으면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도 관련된 부분인데, 1인 자영업자들은 그냥 대표, 박성재, 한비즈, 사업 총괄,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적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전부 삭제해 줄게요. 직원분이 있으면 업무 공정도를 여기에다가 영업 누구, 매장 관리 누구,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없을 경우 전부 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들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주요 생산 제품, 내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 사업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미지 넣고 이런 것들도 정말 가점인데, 이미지라고 하면 내 메뉴판 사진, 그리고 경쟁사 비교 사진, 이런 사진들을 넣어주시면 정말 좋은데, 사실 시간적으로라던가 내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기준으로 제가 적어 볼게요. 고기로 매출액을 70% 비중 차지하고, 주류가 20%, 기타, 사이드가 10% 정도 매출을 차지한다. 그리고 제품의 용도 특성, 말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좀 풀어서 물어보면
너 그래서 무슨 일 해? 예시로 한번 적어볼까요? 저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매장 120평짜리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 주 고객층은 30대에서 50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월 한 1억 정도 나오고 주로 판매하는 음식은 고기, 주류, 사이드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제가 AI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조금 더 기관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툴로 작성하는지 나중에 조금 더 다듬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기술, 제품, 공간, 점포의 경쟁력 이렇게만 봤을 때 나 뭐 적어야 될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말을 풀어서 보여드리면 너 그래서 잘하는 게 뭐야? 너 사업 강점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음식 맛이 좋다는 이유로 재방문율이 70%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캐시노트나 매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손님들의 재방문율을 추적하고 있고, 재방문율이 높다는 건 매장 분위기, 청결도, 맛으로 만족한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직접 진행해서 월간 고정비도 아끼고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은 너 요즘 경기 어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시장 상황이 좋아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보다 이제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서 연명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매출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좋다고 거짓말 치면 기관 담당자가 사실 믿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비슷한 고깃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매장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재료비 상승 이런 내용들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모든 식재료가 꼭 숫자 섞어주시고요. 한 20% 이상 단가 상승으로 고정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좋은 식재료를, 좋은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사업 계획, 앞으로의 계획, 지금의 계획,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 및 판매 계획, 요거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업할 건데, 이 질문이거든요. 저는 재방문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 가게 작은 이벤트 라도 준비해서 단골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고정비가 늘어난 만큼 세금 관리, 매출 관리 신경 쓸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도전 특별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기업들은 과거 폐업 기업, 우리 아까 1번 개요에 적었던 거 있죠? 폐업 사실 증명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 사업 계획서인데요. 이 부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대출 받아서 어떻게 사업 성장할 것이며 어디에 대출금 사용할 거야,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지원 받으면 매장 인테리어를 통해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예정이고,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고정비를 하락시킬 예정입니다. 운수하시는 분들은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리비를 감당할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적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자금 집행 계획, 이게 2026년도부터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장 인테리어 얼마나 들어갈까요? 요거는 생산 판매 및 부대 비용이겠죠. 인테리어 하는데 4천만 원, 그리고 인건비 100만 원, 홍보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총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신청 날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날짜 작성해 주시고요. 대표자 성함, 그리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사인은 웬만하면 프린트 출력해서 사인하시면 되는데 프린트 출력이 조금 어렵다 하면은 여기에 한 번 더 성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 적어도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거를 쭉 드래그하는 겁니다. 요즘 AI 잘 돼 있죠?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챗GPT에 들어가서 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정책자금 심사 담당자가 만족스럽다 생각 들 수 있도록 담당자가 좋아하는 사업 내용, 사업 방향성으로 글을 다독여서 다시 작성해줘. 내가 작성한 글 보내줄게. 사업계획서 취지에 맞게 꼭 적어줘야 해. 정말 친구한테 부탁하듯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적어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맞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비슷하게 나왔다 하면 그대로 카피, 복사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지금 글이 너무 길잖아요. 나 또한 잘 안 읽어지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요. 글이 너무 길어. 둘 다 글을 조금 줄여줘. 이렇게 좀 더 짧아진 글을 넣어주고 이제는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또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넣어주시고 똑같이 마지막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나는 대출 지원받으면 매장, 인테리어, 광고 비용, 인건비로 대출금을 사용할 거야. 어떻게 적으면 될까? 친구한테 물어보듯 똑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맞는 내용인지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넣어주고 작성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1인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성재관을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7월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또 추가로 접수 예정인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